자, 앞서서 소개한 시그널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보다 좀 더 정교한, 즉 시그널이 발생되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동작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시스템 호출 함수로서 시그 액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시그 액션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지정되어진 시그널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를 현재 시그 액션이라는 구조체를 통해서 그 세부 내용들을 지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현재 시그널을 처리할 함수뿐만 아니라 현재 시그널을 처리하는 동안에 다른 시그널들이 수신되어지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시그널 처리 절차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지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호출 함수입니다. 즉 시그 킬과 시그 스탑, 즉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키거나 혹은 중단시켜주는 일은 다른 동작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 시그널을 제외한 현재 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시그널에 대해서 현재 프로세스가 어떤 동작을 취하도록 할 것인지를 현재 두 번째 매개 변수인 포인터를 통해서 하나의 구조체 값을 전달해 주게 되어지고, 또 기존 동작은 세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진 포인터를 통해서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설정이 잘 되었으면 0, 실패하면 -1 값을 반환을 해주는데, 이 시그 액션이라는 구조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현재 이 시그 액션이라는 구조체는 4개의 필드를 갖고 있어요. 함수 포인터 2개와 시그 셋 언더바 t 타입의 필드, 그리고 정수 필드가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함수 포인터는 현재 시그널이 발생되었을 때 그 시그널을 처리할 시그널 처리기에 대한 이름을 전달받기 위한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드는 현재 시그널을 처리하는 동안에 현재 봉쇄해야 할 시그널들의 집합들을 기술을 하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sigset 언더바 t 타입이라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시그널들에 대한 목록을 지정하는 하나의 구조체인데, 이 sigset 언더바 t 타입은 다음의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현재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시그널 집합을 모두 다 공집합으로, 즉 어떠한 시그널들도 포함되지 않는 형태로 설정을 하거나 혹은 모든 시그널들이 이 시그널 집합 내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거나, 혹은 특정한 번호를 갖고 있는 시그널만 추가하거나 혹은 삭제하도록 하는 동작들을 수행을 하고, 혹은 특정 시그널이 현재 시그널 집합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스템 호출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sigset 언더바 t 타입의 구조체 변수를 하나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sig empty set이나 sig fill set 같은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초기화해 놓고 사용을 할 것인데, 완전히 비워놓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 가면 될 것이고, 모든 시그널을 기본적으로 포함시켰다라고 한다면 내가 제외하고자 하는 것들을 빼내는 형태로 초기화를 하는데 이 함수들이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초기화되어진 sigset 구조체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두 번째 매개 변수이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시그널 처리 절차들을 수정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플래그 값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당하는 플래그는 그 현재 시그널에 대한 행동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변경할 때 사용을 할 것인데, 현재 해당하는 필드의 값이 이 값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추가의 정보를 전달받아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그널 핸들러를 지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필드인 함수 포인터로 지정되어지는 함수를 시그널 처리기로 사용하는 것 대신에 sa 언더바 sig 액션이라는 함수 포인터로 전달되어지는 함수를 현재 시그널에 대한 시그널 처리기로 등록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첫 번째 시그널 처리기는 그저 하나의 시그널 번호만 전달받는다라고 한다면, 대안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함수 포인터는 현재 시그널 번호뿐만 아니라 siginfo 언더바 t 타입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시그널이 만들어진 이유나 또 현재 시그널을 받는 프로세스 같은 내용들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 처리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하나의 시그널 번호만 받는 시그널 처리기를 사용을 하는 정도만 살펴봐주면 될 것이에요. 반면에 이 ss 언더바 flag라는 필드 값에 현재 이 값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그널을 처리하는 동안에 다른 시그널들을 특별히 봉쇄하지 않는다라는 동작들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또 이 값이 설정되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정되어진 시그널을 받아서 시그널 처리기를 통해서 지정되어진 동작을 수행하고 나서는 기본 설정 값으로 재설정하는, 즉 현재 시그널에 대해서 한 번만 사용자가 지정한 시그널 처리기가 수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데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는데 참고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고,
역시 예를 하나 살펴보면 현재 5번째 줄과 6번째 줄에서 전역적으로 sig action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2개 선언을 했어요. 새로운 동작들을 기술하기 위한 변수와 이전의 동작들을 전달받기 위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리고 12번째 줄에서 새로운 동작을 기술하기 위한 구조체 변수에 sa_handler, 즉 시그널 처리기로서 핸들러라는 함수, 즉 사용자 정의 함수이죠.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라는 시스템 처리기를 지정을 해 놓은 것이에요. 일단 구체적인 동작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13번째 줄에서 sigfillset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newAct라는 구조체 변수에 sa_mask라는, 즉 봉쇄해야 할 시그널들을 모든 시그널들에 대해 설정하도록 해본 것이죠. 즉 현재 내가 15번째 줄에서 sigAction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interrupt 시그널에 대해서 새로운 동작들을 기술하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이 interrupt 시그널이 발생되어지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시그널들에 대한 처리는 일단 봉쇄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를 일단 지연시키도록 해놓고 interrupt 시그널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즉 interrupt 시그널이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interrupt 시그널에 대한 번호를 화면에 출력해주고 나선 다시 sigAction이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interrupt 시그널에 대해서 기존의 값, 즉 우리가 15번째 줄에서 sigAction 호출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지정을 하고 나서 그때 기존의 기본 행동은 oldAct라는 구조체 변수가 갖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 oldAct 값을 이후 새로운 시그널에 대한 처리 행동으로 설정을 해주게 된 것이고, 이 설정으로 변경되어지는 값은 따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null 값을 지정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번째 줄에서 1초에 한 번씩 Ctrl C 키를 눌러라 라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는 Ctrl C 키를 누르면 사용자가 정의한 핸들러라는 함수가 처리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핸들러라는 함수가 한번 호출되고 나서는 기존의 Ctrl C 키에 대한 동작으로 복원하는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후 Ctrl 키를 또 누르게 되어지면 프로그램이 강제 중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sigAc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현재 Ctrl C 키를 눌러라 라는 내용이 대략 1초에 한 번씩 반복되어지죠. 이때 Ctrl C 키를 누르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처리기로 변경했다라는 내용이 출력이 되어지고, 이후 Ctrl C 키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살펴봤던 시그널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그저 특정 시그널에 대해서 새로운 핸들러를 지정하는 일만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sigAction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특정 시그널에 대해서 새로운 시그널을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정을 통해서 기존의 값을 백업 받아놔서 다시 복원할 수도 있고, 또 지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핸들러 함수 하나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봉쇄할 시그널들을 설정한다라든가 혹은 좀 더 구체적인 동작들을 기술하는 핸들러를 지정할 수 있는 등의 처리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봐두면 되겠습니다. 현재 프로세스에서 특정 프로세스에게 어떤 특정 시그널을 보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쉘상에서 kill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kill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에게 이 시그널을 보내도록 하는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현재 첫 번째 인자값이 양수이다 라고 한다면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 하나에게 이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고, 첫 번째 인자값이 0이다 라고 한다면 현재 프로세스, 즉 이 시스템 호출을 수행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와 같은 프로세스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프로세스들에게도 모두 다 이 시그널을 보내주는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에요. 반면에 현재 첫 번째 인자값이 음수이다 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인자의 절대값을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로 갖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이 시그널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처리를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현재 14번째 줄에서 시그널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sigAlarm이라는 시그널을 받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은 핸들러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째 줄에서는 명령의 인자로 전달되어지는 값을 정수로 바꿔서 그 숫자만큼 알람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설정을 했어요. 즉 내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때
메인 함수의 명령의 인자로 지정되어지는 시간만큼 있다가 알람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 시간 후에 타이머가 만료되어져서 sig 알람이라는 신호가 발생되어지면 현재 핸들러라는 함수가 호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이죠. 자, 이후 18번째 줄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자식 프로세스는 메인 함수의 명령의 인자 두 번째 이후에 있는 프로그램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첫 번째 인자는 알람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시각에 대한 숫자 값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인자 이유가 수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될 거예요. 즉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도중에 sig 알람이라는 시그널이 발생되어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핸들러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겠죠. 물론 그 안에 sig 알람이라는 시그널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자식이 잘 끝났다라는 것을 출력해 주면 될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 수행되어지지 않은 상태, 즉 자식이 수행되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이 내가 지정한 타이머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지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부모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sig 알람이라는 신호를 전달받은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현재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 시간이 초과됐다라는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나서는 그 자식 프로세스를 종료하기 위해서 sig interrupt라는 신호를 kill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에게 이 신호를 전달해라 라는 형태가 된 것이죠. 따라서 메인 함수에서 만들어진 프로세스 id 값을 핸들러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이 예제에서는 프로세스 id 값을 전역적인 공간에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수행을 하기를 자식 프로세스가 완료되어지기를 3초 기다린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pwd라는 명령 수행해보면 즉각적으로 pwd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프로세스에서 자식 프로세스가 잘 끝났다라는 것을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반면에 sleep 5라는 명령, 즉 5초 동안 대기해라 라는 명령을 3초 안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3초 대기하는 동안에 sleep 5라는 5초를 머물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식 프로세스는 실행 시간이 초과되었다라는 sig 알람 신호를 전달받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짧게 해서 볼까요? 내가 2초 안에 끝나도록 했다라고 하면 하나, 둘, 2초 만에 자식 프로세스가 강제 종료되어진 상황을 살펴볼 수 있죠. 자, 이런 시그널들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일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내 프로세스이거나 혹은 내가 시스템 관리자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제어들이 가능하겠고, 시스템 관리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다른 사용자의 프로세스를 함부로 제어할 수는 없다라는 점만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본다면 부모 프로세스에서 두 개의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두 자식 프로세스에게 적절하게 신호를 보내주어서 첫 번째 자식 프로세스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또 중지시킬 수 있도록 명령할 수도 있겠죠. 또 두 번째 자식 프로세스에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혹은 중지하도록 혹은 종료하도록 하는 처리들을 각각 독립적인 프로세스들이지만 시그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작업 지시하는 일들을 간접적으로 수행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예를 보면 10번째 줄과 18번째 줄에서 각각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두 개의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현재 while 반복문을 통해서 1초에 한 번씩 카운터 값을 일씩 증가시켜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두 자식들을 좀 쉽게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child 1은 첫 번째 열에 맞춰서 또 child 2는 두 개의 탭 문자를 통해서 일정 컬럼 떨어져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3초 쉬고 나서 첫 번째 자식 프로세스를 일시 정지시키고 다시 3초 뒤에 다시 재개했죠. 그리고 또 3초 뒤에는 두 번째 자식 프로세스를 일시 정지시켰다가 다시 3초 뒤에 다시 재개하는, 그리고 다시 3초 뒤에는 두 자식 프로세스를 모두 다 종료시킬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수행 결과를 보면 대략 처음 3초 정도는 첫 번째 자식과 두 번째 자식이 동시에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부모 프로세스에서 3초가 지난 다음에 27번째 줄에서 부모가 첫 번째 자식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게 되어지면 이제 약 3초 동안은 첫 번째 프로세스는 작업을 수행을 하지 않고 두 번째 프로세스만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약 3초가 지난 후에 다시 첫 번째 프로세스에게 재개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게 되어지면 두 자식 프로세스가 모두 다 작업을 수행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3초 정도 지난 이후에 두 번째 프로세스에게 시그 스탑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자식 프로세스가 작업을 수행을 하지 않다가 다시 3초 뒤에 두 번째 프로세스도 작업을 재개하도록 신호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두 프로세스가 모두 다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고 다시 3초 뒤에 두 프로세스를 모두 다 종료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부모 프로세스가 다수의 자식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작업 수행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이 시그널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